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함께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남은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평생 친구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며 필사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모임에서 모임으로, 만남에서 만남으로 떠돌아다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의 숫자보다는 자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관계에 목매며 살고 어떤 사람은 홀로서기에 지혜를 터득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인생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람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과 혼자서도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평생 친구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순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며 필사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모임에서 모임으로 떠돌아다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를 해방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관계 중독이라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누군가를 추구하고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늘 자신이 여집합이라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휑한 느낌 속에 살아가면서 그 휑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도 타인의 인생에서 생기는 휑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일본 영화 중에 혐오스러운 마츠고의 일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츠고라는 여인은 아픈 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늘 존재감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이로 자라났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찾아가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계속 지원하고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매를 맞는 게 더 낫다. 이것이 관계 중독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마츠고의 삶은 결국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혼자 남겨진 상태입니다. 타의에 의한 것이죠. 반면 고독은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자의에 의한 것입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늘 결핍감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이미 충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면을 정리하고 지혜를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5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즐거웠는데 지금은 책 한 권 읽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더 행복해요. 왜 이제야 이걸 알았을까 싶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던바가 발견한 던바의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 최대 15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는 15명 내외,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는 5명 이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 용량과 감정적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세어보세요. 아마 10명, 15명 정도부터는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합니다. 주제와 분수를 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에너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것이 분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여러 사람을 만나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만남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분은 한두 시간만 남과 대화해도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I 성향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차이일 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분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지는 꼴이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 체력이 딸려서 먼저 들어갈게. 오늘은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인간관계 집착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와 실제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 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존의 누군가는 연락을 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더욱 필사적으로 관계 유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좋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싫어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반대로 친구는 많지만 늘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마음속에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에서는 때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한쪽이 더 많이 주고 때로는 더 많이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수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합니다. 친구가 실수로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려 하거나
똑같이 되갚으려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나?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나? 하며 밤새 걱정합니다. 복수심과 예민함이 동시에 있는 사람은 더욱 힘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못하면서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홀로서기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분들은 내적 동기가 강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고 했지만 지금은 손자와 메신저로 대화하고 온라인 쇼핑까지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65세 서예를 시작해서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까지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과거와의 건강한 정리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 설정의 명확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행하다고 해서 같이 불행해지지 않고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무례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먼저 권하지 않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더 큰 갈등으로 번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현명한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만약 5명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1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머지 3명과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게 4명만 만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완벽한 해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기분이 상하더라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안타깝게도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는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친구가 좋은 친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강상 위기가 생겼을 때, 가족 문제로 고통받을 때,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가 되신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4명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4친구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또 한 친구는 경제적 도움을 주며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주 연락하며 정신적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처음에만 문병을 와보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마지막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친구는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의 진정성은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진심과 그 사람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내 삶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위기와 곤경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이 안정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들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의 진짜 출발점은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 할까요? 첫 번째,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지금 내 에너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자꾸 짜증이 나요. 자세히 들어보니 수면 패턴이 엉망이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심리적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회복할 때입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훨씬 즐거워졌어요. 두 번째, 정신적 자극의 다양화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평소 보지 않던 장르의 영화를 보거나 가보지 않은 동네를 산책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가 담긴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기를 쓰되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쓰는 겁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여의 발견입니다. 자원봉사나 멘토링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거나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거나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기여입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세상과의 건전한 관계 맺기입니다. 디지털 도구는 현실을 풍부하게 만드는 보완제로 사용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경쟁의식 갖기입니다. 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보자. 동년배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같은 건전한 경쟁의식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일곱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게으른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사람이 그리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의 숫자로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안을 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세대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느냐?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느냐? 이 질문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내 인생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존재를 긍정할 때 비로소 그 긍정적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할 때 비로소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사회에도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함께할 때는 더욱 즐거운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할 나에게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내일도 기대되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젊은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지혜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